PC 운영체제 7번째, 도스 2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목차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도스의 파일명 작성 규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윈도우즈 말씀을 드릴 때도 파일명을 작성하는 규칙이 있었죠. 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스의 파일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스템 파일 기억나시죠? io.sys, ms-dos.sys, command.com 이런 시스템과 관련된 파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배치 파일이 있습니다. 확장자가 BAT 확장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령어들이 나열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반복해서 실행할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기록을 해서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파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배치 파일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AutoEXEC 배치 파일, 이것은 특수 배치 파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컴퓨터가 이제 부팅이 될 때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특수한 형태로 해서 만든 배치 파일이 되고요. 일반 배치 파일이 있습니다. 일반 배치 파일은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서 내가 원할 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설정 파일 config.sys 다들 기억나시죠? 먼저 도스의 파일명 작성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혼란 느끼시면 안 됩니다. 윈도우즈에서 파일명이라든지 폴더명을 만들 때, 작성할 때 그때 규칙하고 조금 다릅니다. 파일명과 폴더명, 윈도우즈는 최대 255자까지 그리고 공백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도스는요, 영문 8자 이내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확장자는 영문 3자 이내,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백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예약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약어가 뭐냐면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든 운영체제가 되든 그것을 만든 개발자가 있겠죠. 개발자가 그 언어를 만들 때 꼭 필요해서 미리 정해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의미를 가지고 있는 키워드, 언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con이다. con은 콘솔의 약어가 되는 겁니다. 콘솔이라는 것은 입출력 장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입출력 장치가 있죠. 그것을 의미를 하는데 도스에서 con이라는 이름은 표준 입출력 장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개발자가 미리 정해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파일명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 이외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언어, 그런 키워드들을 예약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AUX는 보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PRN은 프린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NUL은 가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NUL은 널의 약어가 되는데 널의 의미는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은 가상으로 존재하도록 만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약어가 있다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부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슬래시, 역슬래시 이런 특수 문자들을 이름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도스의 파일 종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파일이 있습니다. 이전에 배우셨죠? io.sys, ms-dos.sys, command.com 이런 것들은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파일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두 개는 숨김 속성 파일이 되는 겁니다. 숨김 속성 파일이 뭐냐면은 윈도우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윈도우즈에서 시스템 파일 중에서 중요한 파일들은 탐색기라든지 내 PC에서도 노출이 안 됩니다. 파일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파일들이 있어요. 속성을 숨김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왜 숨김으로 설정을 하냐면은 중요한 파일이기 때문에 변경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파일이 도스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의 파일이 그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명 입력 후 엔터로 실행 가능한 파일, 확장자가 exe, com, bat 이런 것들이 실행 파일이 되고 배치 파일, bat가 있고요. 백업 파일은 데이터 손실에 대비해서 같은 자료를 복사해둔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파일, 여러분 잘 아시죠? 메모장 실행을 해서 텍스트 쭉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저장을 하면은 a.txt 이런 형태로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텍스트 파일인데 이것을 정의하자면은 ASCII 코드의
문자로 되어 있는 파일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정의를 읽어드리고 지나가도 되겠지만은 이 아스키 코드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오래 기억에 남게 되는 겁니다. 아스키 코드를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키보드에 대문자 A를 입력을 했을 때 모니터에 A가 표시가 되죠. 늘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당연히 컴퓨터가 A를 이해를 하고 모니터에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모니터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A라는 문자는 사람이 이해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 컴퓨터는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컴퓨터는 이진수 형태로 해서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변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라고 입력이 되었을 때 이진수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라고 입력을 했을 때 이진수 값이 1, 0, 0, 0, 0, 0, 1이 되는 거예요. 10진수로는 65가 되는 겁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모니터에 이렇게 A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진수를 컴퓨터가 이해한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는 거지만은 이진수도 사람이 이해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 컴퓨터가 이해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컴퓨터는 전원이 공급되면은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전압이 높다. 전압이 높을 때는 1, 낮을 때는 0으로 해석을 해요. 높으면 1, 낮으면 0 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서 아, 이게 A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생기죠. A가 왜 이진수로 이렇게 값을 가지느냐. 이것은 미국에서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10진수 0일 때는 널이 되고 이런 형태로 해서 뭐 제어 문자라든지 특수 문자라든지 영문 대문자, 영문 소문자 해서 0에서 127개까지 총 128개가 되겠죠. 0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정해뒀습니다. 정해두고 대문자 A 같은 경우에는 10진수 65라고 미리 표로 만들어 뒀어요. 그게 아스키 코드가 되는 겁니다. 아스키 코드는 96개의 대소 영문자, 그리고 숫자, 특수문자, 32개의 제어 문자를 포함을 해서 총 128개의 문자를 표현이 가능한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아스키 코드를 사용하기는 하지만은 단점이 있어서 다른 코드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미국에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문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한글 표현할 수 없잖아요. 이태리어, 다른 언어를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언어들을 섞어 쓸 수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코드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치 파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반복해서 실행할 명령어가 있으면은 그것을 순차적으로 일단 기록을 하죠. 기록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기록된 순서에 따라서 명령어가 모두 실행이 되는 그런 파일을 배치 파일이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배치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메모장과 같은 편집기 이용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모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스 환경에서 도스 명령어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pycon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할 거예요. 도스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명령어는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 명령어를 이용하게 되면 파일을 작성하고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습을 할 거냐면은 파일을 생성을 할 거예요. copycon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파일을 생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파일 내용을 확인할 겁니다. 파일 내용을 확인할 때는 type이라는 명령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삭제를 할 겁니다. 삭제할 때는 del이라는 delete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이용해서 한번 실습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copycon이라는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은 뒤에 파일명만 주게 되면은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copycon 기사포스트.bat 이렇게 해서 파일명을 가지는 파일을 생성할 수 있어요. 생성하고 난 뒤에 내용을 쭉 입력을 해줍니다.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파일 내용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입력이 다 끝났다. 컨트롤 Z라고 입력을 하면은 저장하면서 종료가 됩니다. 여기까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이 끝났으면 해당 파일이 만들어졌겠죠. 파일이 존재한다라면은 type이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파일명 이렇게 주게 되면은 파일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del 해서
해당 파일을 삭제할 수가 있고요. 삭제가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디렉토리라고 해서 dir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디렉토리라든지 파일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dir 했을 때 파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표시가 있을 겁니다.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 창을 보시면은 프롬프트가 있고요. 커서가 깜빡깜빡합니다. 여기에다가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위치를 잘 보십시오. 위치 보시면은 C 드라이브에 유저에 그 다음 iwebm이라는 디렉토리에 현재 위치가 있습니다. 나는 C 드라이브에 1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C 드라이브 최상위 디렉토리로 일단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하는 방법, 명령어는 cd해서 점점 해서 상위로 이동을 하고요. iwebm의 상위는 유저가 되겠죠. 여기서 한 번 더 cd 점점 입력하면은 C 드라이브로 이동이 됩니다. 명령어들은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때는 md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make 디렉토리의 약자가 되는 거예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겠다. 이름은 숫자 1이다. 엔터. 1이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졌어요.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야겠죠. cd는 change 디렉토리의 야어가 되는 거예요. 디렉토리를 바꾸겠다. 어디로? 1로 바꾸겠다. 엔터 하게 되면은 현재 위치가 1이라는 디렉토리 위치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은 다음에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설명 잘 들으시면 됩니다. 파일 생성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퍼스트라는 배치 파일을 만들도록 하고요.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 엔터 입력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입력하시면 되고, 입력이 끝나면은 컨트롤 Z 그리고 엔터 입력하시면은 파일이 복사가 되었다.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었다. 그렇게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실제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r 해서 엔터 입력하게 되면은 기사 post.bat라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type 해서 파일명 내용이 그대로 표시가 되죠. 이제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el 엔터. 자, 이제 파일이 없죠. 이렇게 해서 파일을 생성하고 내용 확인하고 삭제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배치 파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특수 배치 파일이 있고 일반 배치 파일이 있습니다. auto exec 배치 파일이 특수 배치 파일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가 부팅을 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그런 형태의 배치 파일이 되고요. 일반 배치 파일에서 사용하는 각종 명령어, 도스 명령어를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루트 디렉토리에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있죠. config.sys, autoexec 배치 파일,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루트 디렉토리에 존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루트 디렉토리는 최상위 디렉토리가 되는 거고요. 디렉토리는 파일의 저장, 보관,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윈도우의 폴더와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반 배치 파일은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파일이 되는 거고요. 조금 전 제가 만든 기사 post.bat라는 그 파일은 일반 배치 파일이 되는 거예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도스의 부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팅이란 도스 프로그램을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에 적재하여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맞는 설명이죠. 주기억 장치에 적재한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2번 컴퓨터에서 전원을 인가함으로 전원을 연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부트 작업은 웜부팅이라고 하고, 전원 얘기가 나왔으면은 웜부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콜드부팅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키보드에서 Ctrl Alt Delete를 눌러서 발생하게 되는 부트 작업은 콜드 부팅이라고 한다. 지금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팅 시 반드시 필요한 파일 중 ms-dos.sys와 io.sys는 숨긴 파일로 되어 있다. 이 세 개가 시스템 파일이 되고 이 두 개는 숨김 처리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팅 시에 반드시 필요한 도스 파일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ms-dos, io, command.com. 자,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2번 도스에서 시스템 부팅 시 성적.exe 파일을 실행하려면 어느 파일에 포함을 해야 되느냐. 부팅할 때 실행을 하는 거예요. 파일을 실행을 하고 싶은 겁니다. 명령어를 실행을 하든 파일을 실행을 하든 부팅할 때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만드는 배치 파일을 선택을 하셔야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환경 설정 파일 말씀을 드릴게요. config.sys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팅 시 자신에게 필요한 시스템 환경을 설정해 준다. 키보드, 마우스 등 주변 장치 이용 방법 설정 가능하고요. 디스크 동작 속도 향상을 위해서 버퍼, 캐시 설정이 가능하다. 버퍼는 이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송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그 데이터를 보관하는 메모리 영역이 되는 거예요. 컨트롤 C 할 때 그 대상이 어디엔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게 버퍼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캐시는 가장 최근에 사용된 데이터 블럭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이다. 뭐 데이터 블럭 데이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시라는 이 개념은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캐시 메모리가 있는데요.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가 있고 주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주기억장치는 두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자세히 또 배우게 될 겁니다. 롬이 있고 램이 있죠. 롬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까? 바이오스. 바이오스는 부팅할 때 시스템을 검사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롬에다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롬에 저장을 해두는 이유가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 읽기만 가능한 반도체예요. 그리고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내용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바이오스 프로그램을 한번 저장해 두면은 컴퓨터의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에 프로그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공급이 되면은 이 프로그램이 첫 번째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롬은 부팅이 되면은 자기 역할이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임이라든지 편집기 사용하고 그래픽 관련된 프로그램 사용하고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파일을 관리할 때 그때 사용하는 메모리는 주기억장치가 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기억장치라고 했을 때 메모리라고 했을 때는 램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PU는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메모리는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1 더하기 2를 했을 때 덧셈하는 연산은 CPU가 하지만은 이런 데이터는 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2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CPU가 램에 접근해서 가지고 와야겠죠. 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램은요 CPU하고 비교를 했을 때 속도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CPU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전체적인 성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만 빨라서는 안 돼요. 같이 빨라야만 전체 성능이 높아지는 것이지 한쪽의 장치가 속도가 떨어지면은 전체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중간에 고속의 메모리를 하나 두는 겁니다. 그게 캐시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캐시를 하나 두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속의 메모리가 되기 때문에 램만큼 용량을 충분히 둘 수는 없어요. 비용 때문에. 그래서 작지만은 일단 캐시 메모리라는 것을 하나 둡니다. 둬서 CPU가 램에 접근해서 처리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최근에 사용이 됐다는 얘기는 또 사용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내용들만 작지만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그럼 CPU가 처리를 할 때 여기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 데이터가 맞는지 보고 맞다라면은 캐시에 가서 그냥 가져오면 되잖아요. 없으면은 램에 가서 가져오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인 시스템의 성능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정의를 보도록 할게요. CPU 속도와 메모리 속도 차이, 메모리는 램을 뜻하는 겁니다.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CPU 내에 고속의 버퍼 메모리다. 캐시 메모리가 CPU 내에 있어요. 물론 CPU 내에 캐시 메모리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요즘은 캐시 메모리가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는 처리 역할을 하는 거지만은 저장 장치가 일부 조금 이렇게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하고 CPU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줄이는, 성능 향상시키는 그런 용도로 해서 캐시 메모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버퍼 메모리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너무 이런 것들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가장 최근에 사용되는 데이터들은 계속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버퍼 메모리다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카피콘 명령으로 파일 작성 수정이 가능하다. 조금 전 배치 파일을 만들 때도 카피콘 명령을 이용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설정 파일도 이 명령 이용해서 작성하고 수정 가능합니다. 타입 명령 이용해서 내용 확인 가능하고요. 오른쪽에 config.sys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파일을 열었을 때 여러 명령어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레이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프로그램 실행 중에 컨트롤 C 또는 컨트롤 브레이크. 브레이크라는 키는
키보드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눌렀을 때 실행을 멈출 수 있게 하는 동작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중간에 멈추고 싶어요. 그럼 컨트롤 C 또는 컨트롤 브레이크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작동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오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ON 설정하게 되면은 이 단축키를 사용을 해서 실행을 멈출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 명령어는 이 동작을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 선택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ON 되어 있죠. ON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축키를 사용을 해서 멈추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즈는 config.sys 파일 실행을 일시 중지시킨다. 영문 뜻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last drive 최대 디스크 드라이브 수를 지정하는 거예요. 드라이브가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라스트 드라이브에서 C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C라고 정의하게 되면은 A, B, C까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드라이브가 C라고 했기 때문에 A, B, C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총 디스크 드라이브의 수는 3이 되는 겁니다. 파일은 동시에 열 수 있는 최대 파일 수가 되고 버퍼는 시스템이 사용 가능한 버퍼 수가 되고 디바이스는 장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모바일 디바이스라고 했을 때 모바일 컴퓨터, 모바일 장치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확장자가 시스인 드라이버들을 메모리에 설치해라. 그 장치의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라.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쉘은 다음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명령어 처리기예요. 도스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인스톨은 램 상주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적재해라. 램 상주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컴퓨터 메모리에 상주하면서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호출하면 그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램에 항상 상주해 있는 겁니다. 백신 프로그램이 되겠죠. 백신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중에도 백신 프로그램은 계속 작동되고 있어야 됩니다. 일반 프로그램이 사용 종료되면 메모리에서 지워지지만은 램 상주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제거 명령을 내리거나 컴퓨터를 껐다 켜기 전에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글이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X 누르면은 메모리에서 지워져요. 하지만 백신 프로그램은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항상 뒤에서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램 상주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적재한다. 인스톨. 로드 하이. 이것은 램 상주 프로그램을 상위 메모리 영역으로 이동시켜라. 도스의 메모리 구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가 영역이 나뉘어져 있는데 기본 메모리가 있어요. BMS. 상위 메모리 영역. UMB. 연속 확장 메모리. XMS. 중첩 확장 메모리, EMS 등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메모리 영역이 도스에 있어요. 상위 메모리 영역은 램 상주 프로그램을 적재시키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뜻하는 거고요. 연속 확장 메모리는 기존 메모리 외에 추가 확장, 추가 설치되는 메모리다. EMS 중첩 확장 메모리는 UMB하고 XMS 이것을 이용해서 확장한 메모리다. 이렇게 정의를 좀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이건 암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램 드라이브는 램은 주기억장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램의 일부를 드라이브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면 고속 처리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명령어가 되고요. 자,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램은요, 시스템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와 사용 가능한 메모리의 크기가 표시가 되는 그런 명령어가 되고 하이mem은 연속 확장 메모리 사용 설정 EMM386은 중첩 확장 메모리 EMS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3번 도스의 시스템 파일 중에 메모리 관리와 거리가 먼 것은 시스템 파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좀 전 말씀드렸던 명령어들이 있죠. 그런 명령어들이 하나의 시스템 파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명드리지 않은 게 뭐죠? HBIOS. 자, HBIOS는 바이오스인데 H가 붙었죠. 한글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스에서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4번 도스의 환경 설정 파일 config.sy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도스 운영에 필요한 환경을 설정하는 파일이다. 맞죠? 2번
어느 디렉토리에 존재하는가에 상관없이 제 역할을 수행한다. 이거 틀렸죠. auto-exec 배치 파일하고 config.sys는 반드시 루트 디렉토리, 최상위 디렉토리에 있어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사용자가 만들며 수정할 수 있다. 실습으로 보여드렸죠. 카피콘 이용을 해서 config.sys 파일이든 배치 파일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4번 타입 명령으로 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죠. 5번 도스의 config.sys 파일에서 환경 설정 명령 중에서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컨트롤 C에 의한 작업 중지, 자, 중지를 하기 위한 명령어다. 6번 도스에서 config.sys 파일의 last drive는 C, 이 설정이 의미하는 것은 드라이브는 A, B, C, D, E 이렇게 해서 쭉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드라이브가 C란 얘기는 A에서 C까지 3개의 드라이브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수 3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